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 추가 통제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인공지능용 메모리 수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반도체 업계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중국 추가 제재를 앞두고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요?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자 글로벌 반도체 회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부터 반도체 겨울을 뚫고 실적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차세대 메모리인 HBM, 고대역폭 메모리 수출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이 이르면 다음 달 말에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이 대중국 반도체 추가 통제 조치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중국 기업에 HBM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보도가 블룸버그에서 나왔습니다. 네. 블룸버그는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건 아니지만 새 조치에는 4세대 HBM인 HBM3와 5세대 HBM인 HBM3E를 비롯해서 HBM2 이상의 최첨단 AI 메모리 칩과 이들 반도체를 이제 만들기 위한 장비가 포함됩니다. HBM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D램을 이제 수직으로 쌓아 올려서 만든 그 고성능 메모리죠. 이 AI 가속기를 가동하는 데 필요합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이거 미국 기업 마이크론이 이제 전 세계 HBM 시장을 이제 장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이 미국 기업인 마이크론의 경우에는 중국의 HBM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HBM 제재가 진짜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긴장을 하고 있다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 이 규제가 어떤 방식으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받을 타격도 달라지겠죠. 아직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제한이 권한이 이제 사용될지는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지긴 했어요. 블룸버그는 그런데 해외 직접 제품 규칙 FDPR을 이제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시했습니다. FDPR은 이제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이 사용됐으면은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이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인데요. SK하이닉스와 이제 삼성전자는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같은 미국의 설계 소프트웨어와 장비에 이제 의존하고 있습니다. 결국 FDPR 그 제재를 통한 심사로 미국이 우리나라의 기업에 HBM을 걸고 넘어지면 걸리는 것이죠. 이 새 통제 조치는 중국 기업에 대한 HBM의 직접적인 판매를 차단하지만 지금 AI 가속기와 묶음으로 제공되는 HBM까지 이게 중국 판매가 허용될지도 이제 불분명한 상황이 됐어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인 H20 칩에 HBM3를 공급하고 있는데 H20 칩은 이제 현재 중국 기업에 대한 판매가 허용된 상태인데 이것까지도 막힐지는 앞으로 또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다음 달 말에 확인을 해봐야겠고, 그리고 이것보다 하루 전에 이제 미국이 반도체 장비 수출을 규제하는 계획도 내놔서 아마 더 주목받은 부분이 크겠죠. 네, 맞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이제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로이터가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은 다른 나라에서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수출하지 못하게 막는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어떤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규정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은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이제 FDPR을 확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FDPR은 또 그동안 이제 중국계 화웨이가 외국 반도체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사용이 돼 왔어요.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핵심인 약 6개 생산 공장으로의 장비 수출이 이제 막히게 됩니다. 장비의 경우 미국 기술이 포함된 반도체가 들어있기만 해도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정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새로운 규정에서 일본, 네덜란드, 우리나라와 30개국 이상의 동맹국은 예외로 분류되기는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ASML과 도쿄일렉트론과 같은 주요 장비 업체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이 반도체 장비 규제에서는 우리나라가 예외가 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HBM 수출 같은 경우는 규제가 될 것이라는 이번 블룸버그 보도가 나와서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조치가 진행될지도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규제가 실제로 어떻게 나올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TMF 불똥 채권 시장이 더 튀나 카드사 분담 주목.
이 팀원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는데 이 채권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티메프의 이제 정산 지연 사태를 두고 이제 결제 대행업체 PG사뿐만 아니라 카드사들도 관련 손실을 분담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제 채권 시장에 관심이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채권 시장 관계자들은 이 티메프의 미정산 판매 대금 규모와 금융 당국의 추가 지원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30일에 이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팀원 위메프의 1조 원 이상의 이제 건전성, 유동성 이슈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등 피해 규모가 조 단위로 커질 조짐이 감지됐기 때문이죠. 예. 특히 이제 PG사가 손실을 떠안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 원장이 카드사와의 책임 분담 등 이제 상황 조정에 대해서 챙겨보겠다고 언급하면서 카드사도 손실을 분담할 가능성이 있음을 또 시사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카드사 회사채를 포함한 여전체 시장 동향에 관심이 모이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카드사가 손실 분담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카드채 발행에 나설 경우에 시장에 이제 수급 불균형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네, 공급이 확 늘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럼 지금 채권 시장에서 뭐 혹시 동요가 있거나 뭐 그런 상황입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이 TMF 사태 영향이 두드러지게 채권 시장에서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지난달 30일 신용 등급 AA 기준으로 이제 카드채 3년물 스프레드가 42.4bp를 나타내는데요. 이 스프레드라는 것은 이 카드채와 국고채 간 이 금리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스프레드가 커질수록 카드사의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팀원이 무기한 정산 지연을 발표한 지난달 22일에는 39.5bp니까 이후에 좀 소폭 오르긴 했지만 네. 여전히 2021년 9월 이후 최저 수준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금융 당국이 마련하는 TMF 사태 대책에 이제 카드사 등이 포함이 될 경우에 시장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예.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지만 시장 심리가 소식에 따라 빠르게 바뀔 수가 있어서 이 카드사 분담에 대해서 흘러가는 방향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번 팀원 위메프 사태 중심에 있는 이 구영배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오늘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네, 맞습니다. 팀원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제 오늘 오전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시작했어요. 이제 서울중앙지검 TMF 전담 수사팀은 서울 서초구 구영배 대표를 비롯한 회사 경영진 주거지 3곳, 팀원 본사와 위메프 사옥 등 관련 법인 사무실 7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이 수사팀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내부 문건, 휴대전화 등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류광진 팀원 대표, 리화연 위메프 공동대표 이사의 주거지도 이 조사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네. 검찰이 이번에 이제 구영배 대표에 대해서 적용한 혐의는요? 검찰은 구 대표에 대해서 사기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조사에 나섰는데요. 네. 팀원과 위메프는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서도 이제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추산한 TMF의 판매자 미정산 대금은 약 2,100억 원 규모인데요. 이제 앞으로 정산 기일이 다가오는 어떤 그 거래 분까지 고려하면은 피해 규모가 1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경영진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 소비자들의 결제 대금이나 판매자들에게 돌려줘야 될 어떤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고요. 구 대표는 지난달 30일에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 큐텐이 올해 2월에 1억 7,300만 달러의 온라인 쇼핑몰 위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네. 팀원과 위메프 자금을 끌어다 썼다. 사실상 시인하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한 달 내에 바로 상환했다면서 정산 지연 사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하기도 하긴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큐텐이 팀원과 위메프의 자금을 뺏은 과정에서 내부 절차나 규정을 무시했다는 어떤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네. 이 때문에 이제 검찰은 경영진의 사기 혐의뿐만 아니라 횡령 배임 혐의를 규명하는 데도 수사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검찰은 이제 압수물과 금감원이 넘긴 자료를 토대로 큐텐 등 내부 자금 흐름과 이제 판매 대금의 규모 행방 등을 확인한 뒤에 이제 구 대표 등 경영진을 피의자 신문으로 이제 불러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팀원 위메프 사태와 관련해서 또 추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상반기 서울 아파트 원정 투자 3년 내 최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거의 5달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서울 밖에서도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아주 북적이고 있나 봅니다. 맞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가운데 외지인의 원정 투자가 3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중 이제 외지인이 맺은 계약이 5,490건으로 2021년 상반기 이후에 가장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네. 외지인의 이 서울 원정 매매는 작년 9월 이후 수백 건 정도에 그치다가 올해 4월부터 1,000건을 넘기는 등 이제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최근 들어서 서울 아파트 원정 투자가 늘어난 건 아무래도 서울만 이 유독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그런 거겠죠. 네, 맞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가 늘고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자 원정 투자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 초 2,600여 건이었던 아파트 이제 매매 거래수가 꾸준히 오르면서 6월에는 7,300여 건에 달했고요. 서울 부동산원의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역시 작년 말로 하락세를 끝나고 올해 들어서 2.7% 또 올랐습니다. 예. 또 서울을 비롯한 이 수도권 집값이 지방하고 양극화되면서 꾸준히 또 강세를 보인 데다가 최근 전셋값도 오르면서 이 갭 투자를 할 경우에 자금 부담이 줄어든 것도 한몫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도요? 맞습니다. 이 지난주 기준으로 이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지금 62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네네. 시장에서는 이제 전세 가격이 올라서 역전세 우려가 완화한 데다가 시장 관망세로 이제 전세가 선호돼서 전세 수요가 확대됐다면서 이 전세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매매가 상승에도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